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직송 뉴스 월요일 순서는 뉴스라이더 백주연 리포터와 함께하겠고요. 경남 변호사의 조아라 변호사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직송 뉴스부터 바로 배달해 주시죠. 네, 꿈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우주시대 개막입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선도할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오늘 사천에서 개청했습니다. 국내 우주항공업계는 물론이고요.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그렇죠. 이 경상남도는 앞으로 10년간 약 5조 원을 투자해서 우주항공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그리고 국산화 기술 개발에 앞장서면서 우주항공 수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네, 혹시 설마 이런 물음표가 많이 달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개청을 알렸고 일단은 임시청사에서 우주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사천시 산안면에 위치한 옛 SPP 조선소 본사 건물에 임시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오는 2028년 본청이 완공될 때까지 이곳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당초 우주항공청의 정원은 293명이지만 출범은 최소 필수 인력인 110여 명의 규모로 이루어졌고요. 과학기술정통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과 새로 영입한 우주항공 분야 인재 등이 우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출발하되 공식 개청일은 대통령 일정을 고려해서 오는 30일 이번 주 목요일로 계획돼 있습니다. 네, 사천시 인구가 지난 4월 기준으로 10만 8천여 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만 미치지 못하는 크지 않은 도시인데 여기에 대규모 기관이 들어섰다. 이것만으로도 기대가 많이 모아지고 지난주 뉴스바다에 박한수 경남지사가 출연해서 프랑스의 툴루즈를 또 닮고 싶은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의 대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기대감이 많이 부풀고 있는데 네. 조아라 변호사께서도 지역민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번 뉴스 좀 어떻게 봐오셨습니까? 일단 너무 반갑고요. 사천이 서울에서 300km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이게 되니까 우선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직원들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잡을 거고요. 그리고 점차 역할이 커지면서 해당 그 분야의 인재들도 모일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좀 그 지역 산업 구조 개편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대로 산업구조 개편도 그렇고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국가 균형 발전 측면 또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에는 청사진까지 지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기대감이 우리의 현실화에 이어지기를 뉴스바다 지역 소생연구소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 역시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거짓말의 후폭풍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던 가수 김호중 씨. 사건 발생 보름 만인 지난 24일 구속됐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른 쟁점이 바로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특히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서 영장심사를 전담한 판사도 일침을 가했는데요. 사고 직후 김호중 씨가 막내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요구한 점을 두고 힘없는 이에게 죄를 떠넘기려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직접 보시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 씨의 이 같은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씨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습니다. 네, 관련 뉴스 영상 보고 오셨고요. 일단 음주운전 의심 혐의부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요. 음주운전 혐의가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서 빠져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이거는 어떻게 된 얘기예요? 뭐 다들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예. 네네. 예. 음주를 해서 이제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제 서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예. 빠졌냐 하시는데 이 건에서는 이제 사고 당시에 도주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떠나버렸죠. 그래서 음주 측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수치가 없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네, 예. 검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건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치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 있고 대신 국가수에서 음주대사체를 통해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입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음주운전은 빠져 있지만 지금 술을 마시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위험운전치상 이 혐의가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했던 얘기만 듣고 음주운전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못 박은 건 아니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김 씨 소속사 관계자들도 운전자 바꿔치기 또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같이 구속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연예계 사건 사고에서 참 낯설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 이루 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요. 지난 2019년 래퍼 노엘 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 동상준 계장의 얘기입니다. 작년에 운전자 바꿔치기 한 피해자를 총 5명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래의 음주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음은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뺑소니로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 한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는 범인도피 교사, 공무집행 방해 등의 죄가 될 수 있으며 이에 조력한 사람은 범인은닉, 형법 제151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 면허 행정처분을 받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5년간 취득이 제한되므로 절대 도망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만으로 보험사기로 처벌이 되는 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는 더 큰 범죄이고 반드시 밝혀진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사항 또 유의하라는 동상준 계장의 말씀 듣고 왔고요. 그 바꿔치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선택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자, 어쨌든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음주한 상태로 운전한 게 아니라 내가 차를 주정차해 놓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마셨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만들기 위함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전후 관계를 재설정해 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그랬다면 이거는 지능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음주 범죄 이와 관련해서 뭐 대책도 필요하다면 추가 마련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음주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과거에는 사실 술 한잔 먹고 운전대 잡아도 주변에서 그걸 보고 말리지도 않고 뭐 나 역시도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처벌 수위도 많이 높아졌고 그 비난을 하는 목소리도 되게 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무거워지면 이제 음주운전을 절대 안 해야지가 아니라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내가 이 음주운전 단속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난 거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 사건처럼 현장에서 도망가서 이제 술을 안 마신 척 하는 겁니다. 일단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다음 날 이제 뭐 자수를 하든 내가 사고를 냈다. 이 부분만 이제 밝히고 술 마신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혈중에 있는 알코올은 8시간 정도 지나면은 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하지 못하니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고 결국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혐의를 받는다든지 무죄를 받아서 처벌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기억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국가수에서 음주 대사체라고 해서 별도의 검사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소변 검사로 3일 정도 음주 사실을 밝혀낼 수 있고요. 길면 모발에서는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음주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지능적으로 범죄 수법이 이제 늘어나는 것 때문에 수사 기법도 따라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시간 댓글로도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뭐 변호사님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 알려주면 오히려 그걸 더 이용하거나 그럴 수 있죠. 예,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걸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실수입니다. 김호중 씨도
충분히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수사기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 술을 마신 게 조금 의심이 된다 하면은 CCTV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에 있는 CCTV로 그 차량을 추적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영업장에서 술 마시는 거 CCTV 녹화되어 있으면은 그거 다 확대해서 확인합니다. 무슨 술을 마셨는지 술의 양은 얼마나 됐는지 예. 다 확인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 그 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뭐 나아가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로 이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거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음주운전 내용 빠져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향후에 추가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술을 마신 사람의 체중, 성별, 그다음에 술을 몇 시간 동안 마셨는지, 그다음에 술의 주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대입해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그 수치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밝혀내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 공식을 통해서 이제 재판 진행이 될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술을 마신 부분 그리고 17시간이나 잠적한 부분 이런 부분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정확한 이제 수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또 대법원의 입장도 있고 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음주운전 뭐 당연히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다음 이슈 다뤄볼 건데 음주와는 관계가 없고요. 운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네. 백조 리포터가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네, 지난 21일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한해 조건부 운전 자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조건부란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에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요.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발이 일면서 정부는 고령자가 아닌 고위험군으로 부랴부랴 기준을 바꿨습니다.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분들은 아니 정부가 툭 한번 정책 던져보고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빼는 거냐. KC 그 인증마크 해외지구 그거와 네. 관련해서 네. 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런 혼선을 빚게 된 뭐 배경이 있을까요? 뭐 사실 그동안 고령 운전자들 사고 위험성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요. 뭐 면허 반납이라든지 여러 정책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70세가 넘게 되면은 그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단순히 이제 정책을 낼 것은 아니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정책은 나이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고령 운전자들을 좀 사고 유발자로 보는 게 아니냐 하는 좀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령 운전자들도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지금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충분한 사회적 여론을 좀 형성을 하고 합의가 있었어야 됐는데 좀 그런 부분들 미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뭐 경남 같은 경우에는 고령 인구가 가뜩이나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좀 대체가 많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비 상황에 따라서 이동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택시 운전 기사님들도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현실적인 고려가 우선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댓글에 많았습니다. 예. 지난주 조건부 면허 제한 정책 관련 기사에는 누리꾼들의 비판의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65세가 90대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닌다는 상황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요. 100세 시대인데 그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버스도 택시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어르신들은 그럼 뭘 다 타고 다녀야 하냐 뭐 이런 얘기. 이런 뭐 택시와 트럭 같은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이런 댓글도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고령이라고 해서 운전 면허증을 나이로 제한 두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이고 운전을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바우처 제도라든지 뭐 이런 걸 도입해서 그런 배려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는 이동 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농촌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거의 뭐 안 됐다고 봐야 되죠. 완전히 그 뭐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되면. 적성검사 하려 보건소 가서 뭐 어디 가서 하기 힘드니까 대한노인에서
한 20명 모아갖고 해준 그 하는 거 봤거든. 일단은 적성검사 해가지고 뭐 눈이 나쁘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그런 거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아주 80 7이라도 운전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저 반납하는 게 뭐 일단은 별로 홍도가 굉장히 안 좋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참여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네요. 네, 지난 5년간 반납률이 2% 선에 불과합니다. 이 도내 18개 시군에서 고령 운전자가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현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원 금액이 많게는 30만 원에서 적게는 10만 원 이하로 지역마다 편차가 제법 있었고요. 대상 연령도 천차만별입니다. 65세, 70세, 75세 기준이 들쭉날쭉이었습니다. 지난해 경남도 의회에서 통일된 기준안 마련과 대체 교통수단 지원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시군마다 입장이 다르다 보니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가운데 이제 정부의 정책이 급작스럽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좀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앞서 반납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저조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 진입하거나 이미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정책 같은 경우에도 좀 시대 흐름에 맞게 좀 핵심을 찌르는 그렇게 좀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보다 더 먼저 이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에는 네네네. 실제로 이제 우리 운전 면허 딸 때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을 다시 보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령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운전 면허 갱신을 할 때도 그 시험 결과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갱신을 일률화하지 않고 누구는 1년, 누구는 3년, 5년 기간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요. 좀 유연하게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의 능력을 좀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 해당되는 층들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처럼 좀 설익은 정책이 나와서 괜히 또 국민들 간에 좀 논란이 불거지게 하고 좀 갈등이 쌓이게 되는 혼란이 생기게 하는 그런 계기 마련이 이제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직속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뉴스라이더 백주연 리포터 그리고 조아라 변호사와 오늘 직속 뉴스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